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요. 김현수 프로님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단식보다 더 긴 이제 24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지금 다행히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회복식 병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력을 회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호전 중이다라고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좀 했고요. 예. 26일 10시에 있을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면회는 거의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당 지도부 등 아주 일부만 최소한에 한해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26일 날 영장 심사에 나간다고 하면 걸어서 출석하게 됩니까? 아니면 뭐 휠체어나 이런 거를 의지하게 될까요?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 직접 나가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백현동 건과 대부 송금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건은 배임이고 대부 송금은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듯이 해석에, 법리 해석에 대단히 필요한 그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범죄형이 소명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사유로 지금 검찰에서 적시를 했는데,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10년 전에 이미 무죄 판결 받은 그 재판에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이중교사했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거잖아요. 백현동 대부송금건 한 건 한 건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두 개를 병합한 것도 모자라서 한 개를 더 넣었어요. 그만큼 저는 지금 뭔가 검찰에서 이게 입증할 자신이 없어서 더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10년 전에 이제 했던 것에서 이중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고 있는 거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 녹취록은요,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만 검찰에 유리한 내용들만 해서 이렇게 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 그냥 뭐 없는 얘기를 거짓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청구 취지를 영장 청구 사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맥락을 보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 아니었으면 이렇게 표적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표적 수사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정적주기용 표적 수사. 다만 이게 조작 수사냐의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겠죠. 대부분이 물증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진술, 그것도 바뀐 진술, 그것도 궁박한 피고인의 이치에 있는 김성태라든지 뭐 정바울의 그 시행사 대표가 또 전원으로 들은 얘기,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영장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화영 부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10개월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왜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확인해 봤더니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해유 압박에 의해서 됐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에 우리 민주당의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위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면회 요청을 했는데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위원장이에요. 대책위원장이 그 이화영 전 지사의 대신해서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우일 씨 등하고 그 부인하고 통화한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저는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 그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에서 그동안에 정말 이거 표적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얼마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왔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까지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변협에서 기자회견까지 냈습니다. 이게 피고인의 답변이라든지 대응하는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다 가면서 수사를 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검찰권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수사 기간이라는 게 특수부 수사는 보통 2개월 안에 종료한다라고 홍준표 검사 출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께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야당 대표 수사만 할 거냐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나오면 무혐의 종결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조작 수사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당연히 헌법상에 있는 불구속 기소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에 다투면 되는데 계속해서 인신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수사안이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옥중에서 공천하고 뭐 이렇게 업무를 계속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시나리오가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겠죠. 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의원이 그렇게 이제 발언한 건 제가 들었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석방 그 요구안과 관련해서도 뭐 26일 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저는 사실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26일 날 지금까지 여당에서 계속해서 방탄 프레임을 갖고 계속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해 왔잖아요. 이제 26일 날 기각되든 구속되든 방탄 프레임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 될 일인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 그 무능, 무책임하고 각종 의혹들 이런 거와 관련된 국민의 심판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여당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언제까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격만 가지고 총선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보궐선거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서 생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그 후폭풍도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제 엄청난 후폭풍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또 밖에서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네 분들 보면 친명이라고 처음부터 친명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7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분도 하나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정책본부장을 맡으셨고요. 당대표 하실 때는 민주연구원장 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의 인물로 분류됐던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표에서 그냥 진짜 전방위적인 수사라든지 또는 최근에 홍범도 흉상을 이전한다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당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인 것이지 사실 친명이라고 딱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원식 의원도 사실 GT계의 자장이고 남인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또 이제 과거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그 박원순계로도 분류됐던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반드시 이게 친명이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좀 취재한 바에 의하도 여기 출마하신 분들과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전혀 개입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이라고 이제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명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당 전체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과 민주당, 윤석열 검찰과 당대표 이런 전선이 쳐져 있는 그런 현안들과 관련돼 있어서는 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는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내부에다 총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당원들한테 받아들이는 그런 언행들은 사실 좀 저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일부 의원들께서는 차도 살인이라는 얘기까지 표현까지 막 하거든요. 지금 검찰과 여당을 이용해서 당대표를 죽였다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정도로 대단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는 빨리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대 선거도 조기에 치르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자극적인 언행들은 오히려 좀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